이번 시간에는 수루커브 메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루커브 메쉬는 단면이 메쉬 형상일 경우에 사용을 하는 기능이고요. 프라이머리 커브랑 크로스 커브를 지정해서 솔리드 바디 또는 시트 바디를 생성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룰드와 수루커브는 단면이 일정한 방향으로 생성되는 단면을 선택을 해서 솔리드 바디 혹은 시트 바디를 만들었는데요. 수루커브 메쉬 기능은 이 단면 사이에 크로스로 연결이 되는 커브가 또 하나 있으면서 이 크로스 커브를 지정을 해서 형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단면 커브가 있고요. 그 단면을 이어주는 크로스 커브를 선택을 해서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닫힌 커브들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형상의 화장품 용기 같은 부분도 수루커브 메쉬 기능으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수루커브 메쉬 다이얼로그 박스를 보면요. 첫 번째 프라이머리 커브를 선택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프라이머리 커브에는 커브나 포인트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크로스 커브는 프라이머리 커브를 연결을 하는 크로스 커브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단면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커브에서 포인트를 선택하는 단계는 무조건 프라이머리 단계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든다고 봤을 때 단면과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커브로 이어지는 커브를 생성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닫힌 단면일 경우에는 솔리드 바디로 생성이 되는데요. 닫힌 단면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닫힌 단면이 프라이머리로 지정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열린 커브를 크로스 커브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루커브 기능과 마찬가지로 수루커브 메쉬도 주변의 면들과 연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연속성은 이번에는 4개까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 때 주변에 있는 4개의 면들과 연속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컨티뉴티 부분이고요. 이 아웃풋 서피스 옵션의 엠파시스 부분에 가보시면 1차 곡선과 곡차 곡선이 교차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공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꼭 붙어 있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시트 바디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보스라는 부분은 양쪽에 대칭으로 생성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프라이머리는 프라이머리 쪽으로, 크로스는 크로스 커브 쪽으로 강조를 해서 형상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수루커브 메쉬 언더바 1번이라는 파일을 오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단면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2개의 커브가 크로스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서피스 탭에 가보면요. 수루커브 메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리셋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프라이머리 단계에서 단면을 선택해 주시는데 이 형상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MB2를 눌러서 Add New Primary Curve를 선택을 해줄게요. 첫 번째 단면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 프라이머를 선택할 때 MB2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화살표의 방향과 위치는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자, 프라이머리를 다 찍었으면 크로스 커브를 또 찍어 주셔야겠죠. MB2를 2번 눌러서 크로스 커브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반대쪽 크로스 커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MB2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리고서 반대쪽 크로스로 선택을 해주시면 형상이 완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루커브 메쉬 기능을 사용해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수루커브 메쉬 언더바 2번으로 파일을 열어 주시고요. 이번에도 서피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 커브 메쉬 기능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이쪽 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커브를 이쪽 부분에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MB2를 눌러서 반대쪽 프라이머리 커브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2를 두 번을 눌러서 크로스 커브 단계로 내려와 주시고요. 여기서 크로스 커브 선택, MB2 크로스 커브 선택을 해주시면 서피스가 만들어지겠죠. 이때 우리는 연속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머리, 마지막 프라이머리, 첫 번째 크로스, 마지막 크로스와 인접해 있는 면을 찍어 주시는데요. 이때 첫 번째 프라이머리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리스트에 올라가서 프라이머리 1번, 2번 선택을 해주시면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첫 번째 프라이머리와 인접해 있는 면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프라이머리는 G0로 두시는 게 맞고요. 이 두 번째 프라이머리와 인접해 있는 면은 이 면이겠죠. 그래서 라스트 프라이머리를 G1으로 바꿔주시고 탄젠트 페이스를 싱글 페이스로 바꿔주신 다음에 인접해 있는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커브도 순서를 모르겠다 하시면 리스트를 펼쳐서 1번과 2번 하이라이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인접해 있는 면이 없고요. 크로스 커브 2번 마지막으로 찍은 크로스 커브가 이 면과 연속성을 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티뉴티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도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 커브 메쉬 기능으로 리셋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프라이머리 커브를 이쪽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MB2를 눌러서 다음 프라이머리 커브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2를 두 번 눌러서 크로스 커브 하나, MB2 두 번째 크로스 커브, MB2 세 번째 크로스 커브까지 선택을 해주면 시트 바디가 생성이 되겠죠. 지금은 4개 면에 다 G1을 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때 Apply to All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G1으로 바꿔주면 모든 연속성 부분을 다 G1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프라이머리와 인접해 있는 면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싱글 페이스로 바꿔서 이 면을 찍어주시고요. 라스트 프라이머리로 가서 두 번째 면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크로스 커브로 갔을 때 내가 이쪽 부분을 첫 번째로 찍었는지 이쪽 부분을 첫 번째로 찍었는지 모르겠다 해주시면 크로스 커브 리스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크로스 커브를 이쪽으로 찍었고요. 세 번째 크로스 커브를 이쪽으로 찍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면, 마지막은 이면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루 커브 메쉬의 연속성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을 오픈을 해 주실게요. 여기서 스루 커브 메쉬 3번이라는 파일을 연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루 커브 메쉬 기능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 커브 메쉬 기능 선택을 해서 리셋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단면이 포인트 때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찍어 주실 때는 꼭 프라이머리 단계에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단면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MB2를 눌러서 포인트를 찍을 건데요. 이 맨 앞에 있는 포인트를 찍으려고 봤더니 어떠한 포인트도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때 스냅 포인트로 들어가서 인터섹션 부분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크로스 커브를 선택을 해서 이제 크로스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MB2 선택, MB2 선택, MB2 선택, MB2 선택. 이렇게 포인트를 정의를 해줄 때는 꼭 프라이머리 커브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루 커브 메쉬 4번이라는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솔리드 바디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 커브 메쉬 기능을 다시 한번 리셋을 눌러 주시고요. 프라이머리 커브는 닫혀 있는 커브가 좋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크로스 커브를 이 가로지르는 커브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커브 선택을 할 때 인퍼 커브나 커넥티드 커브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서클 부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2를 눌러주시고요. 이 두 번째 단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단면, 네 번째 단면, 다섯 번째 단면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 단면을 선택할 때 이 다섯 번째 단면의 화살표만 반대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때 리버스로 변경을 해주시거나 여기 커브, 리버스 부분 있죠? 리버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인의 위치를 잘못 찍었을 때는 오리진 커브로 재정의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커브 단계로 넘어와서요. 이제 크로스 커브를 찍어 주실 텐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방향이 나가는 위치에 있는 크로스 커브를 먼저 찍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때 인퍼 커브로 하면 스케치 커브가 양쪽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는 탄젠트 커브로 바꿔줄 거고요. 화살표가 나가는 부분에서의 크로스를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MB2를 눌러주고요. 두 번째 크로스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프라이머가 나가는 화살표 방향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뒤에 있는 크로스 커브를 찍을 거예요. 그 첫 번째 크로스 커브가 여기 있으면 두 번째 커브, 세 번째 크로스 커브, 마지막 네 번째 커브를 찍어주도록 할게요. 살짝 돌려서 뒤쪽에 있는 크로스 커브 선택해 주시고요. MB2를 눌러주시고 무시하고 세 번째 크로스 커브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MB2를 눌러서 마지막으로 크로스 커브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때 형상을 닫히는 옵션이 이 스루 커브 메쉬 기능에는 없습니다. 스루 커브 기능에는 클로즈 인 V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 스루 커브 메쉬에는 이 형상을 닫아주는 부분은 처음에 찍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크로스 커브가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5개까지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솔리드 바디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루 커브 메쉬라든지 서피스를 만드는 기능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살표의 위치와 방향을 따라가줘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만 잘 아시면 서피스를 만드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루 커브 메쉬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왑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